은퇴 계획 정말 꼼꼼하게 세우셨죠? 뭐 연금이라든지 투자 포트폴리오 같은 거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진짜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숨겨진 위험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황혼이혼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문제, 어쩌면 여러분의 노후 설계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이 황혼이혼에 대해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은퇴하면 드디어 평생 일한 보람을 느끼는구나. 이제 배우자랑 같이 여유롭게 제2의 신혼여행을 즐겨야지. 혹시 이런 꿈 다들 꾸고 계시지 않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요, 현실은 이 아름다운 그림과는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47%. 이게 무슨 숫자냐면 지난 10년 동안 결혼한 지 20년이 넘은 부부들의 이혼율이 무려 47%나 폭증했다는 겁니다. 와, 이거 정말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노후를 뒤흔들고 있는 아주 냉혹한 현실인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은퇴의 역설. 대체 이혼율에 어떤 모순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그 역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정말 놀랍게도 우리나라 전체 이혼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딱 하나, 20년 이상 함께 산 부부들의 황혼 이혼만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젊은 세대는 오히려 관계가 안정되어 가는데 정작 은퇴를 앞둔 세대의 관계가 지금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루는 황혼이혼이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해 오다가 인생의 황혼기에 딱 접어들어서 갈라서는 거죠. 이게 그냥 단순히 두 사람이 헤어졌구나 하는 관계의 끝,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노후의 경제적 그리고 정서적인 생존이 걸린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파트. 진짜 이유.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추세도에 숨어 있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구조적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기대 수명이 너무 길어졌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참고 살았을 갈등도 앞으로 30년, 40년을 더 봐야 한다고 생각하면 견디기 힘들어지는 거죠. 둘째, 남편은 밖에서 돈 벌고 아내는 집에서 살림한다는 이런 전통적인 역할 분담. 이게 이제는 거의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변화일 수 있는데 이제 여성들에게 이혼이 그냥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생존 전략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혼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경제력 없어서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법원에서 가사노동의 가치를 명백한 경제적 기여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다시 말해서 이혼이 그냥 관계를 끝내는 걸 넘어서 재산 분할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나만의 독립적인 노후를 설계하는 일종의 합리적인 재무 계획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세 번째 파트입니다. 위기의 신호 감지하기. 자, 이제 좀 거시적인 트렌드에서 벗어나서 우리 집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들은 뭐가 있을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이혼 사유하면 성격 차이가 부동의 1위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3위로 밀려났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경제 문제가 차지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결국 노후 자금에 대한 불안감, 그 돈 문제가 부부관계를 파탄내는 가장 큰 기폭제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특히 위기는 은퇴 직후에 확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은퇴 쇼크라고 부르는데요.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그 유명한 삼식이죠. 다들 들어보셨죠? 은퇴하고 나서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집에서 챙겨 먹는 남편, 바로 그겁니다. 남편의 은퇴가 아내 입장에서는 가사노동, 연장근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각자 출퇴근하던 시간, 혼자만의 시간이 싹 사라지고 24시간 내내 붙어있게 되니까 수십 년간 그냥 꾹꾹 눌러 묻어뒀던 갈등들이 하나둘씩 터져 나오는 거죠. 남편은 밖에서 인정받던 사회적 역할을 잃어버리니까 그 상실감을 집에서 짜증으로 풀고 아내는 끝도 없는 집안일에 지쳐가고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우리 집은 감정적 지뢰밭이 되었다고요.
와, 정말 와닿는 표현 아닌가요? 집이 더 이상 쉬는 곳, 안전한 곳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몰라서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긴장감만 가득한 공간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런 갈등을 더 키우는 심리적인 기제가 바로 신경증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그냥 무심코 TV 채널을 휙 돌렸어요. 근데 그걸 보고 아, 지금 날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모든 걸 부정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경향을 말해요. 예전에는 직장이라는 완충지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은퇴 후에는 그게 없어지니까 이런 사소한 오해와 부정적인 해석이 하루 종일 반복되면서 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재정적 심판. 이 모든 감정적인 갈등의 끝에는 결국 아주 냉혹한 법률적 그리고 재정적인 청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은퇴 설계의 가장 큰 맹점일 겁니다. 재산 분할이라고 하면 보통 지금 당장 통장에 있는 돈, 뭐 집,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요. 천만에요. 아직 받지도 않은 미래의 소득, 그러니까 앞으로 받을 퇴직금과 연금까지 전부 다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네, 미래 소득도 공동 재산인 거예요. 법적으로 이 노후 자산을 나누는 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재산 분할 청구인데 이건 쉽게 말해서 퇴직금, 개인연금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거의 모든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분할연금 제도인데 이건 국민연금에만 해당하는 거고요. 결혼 기간이 5년이 넘으면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내 연금과 퇴직금이 이혼 한 번으로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날 수 있다는 사실.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인생 이막 설계하기. 지금까지는 계속 위험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잖아요. 이제부터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또 미리 예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전략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네 가지 핵심 전략 꼭 기억하세요. 첫째, 활동을 미리 계획하세요. 은퇴하고 나서 뭐 하지? 하지 마시고 함께 즐길 취미는 뭔지, 또 각자 혼자 보낼 시간은 어떻게 할 건지 미리 이야기해야 합니다. 둘째, 재정은 투명하게. 모든 돈 문제를 숨기지 말고 공유하고 공동의 재무 목표를 같이 세우세요. 셋째, 개인 공간을 존중해 주세요. 24시간 붙어 있다고 해서 서로가 서로의 소유물이 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각자의 시간과 공간 반드시 지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의 도움을 빨리 받으세요. 우리 집이 감정적 지뢰밭이 되기 전에요. 결국에 진짜 은퇴 준비라는 건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그런 재무 계획,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앞으로 함께 살아갈 남은 인생 전체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 일종의 관계에 대한 계획이기도 한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세우고 있는 그 노후 계획, 과연 두 사람이 함께 공유하는 미래를 위한 건가요?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래의 갈등을 조용히 프로그래밍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 세우는 그 계획이 정말 두 사람 모두의 행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갈등의 씨앗을 심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한번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